국민이 살던 죽던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둡니다. 막연하게 국가를 호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살아남는 이들에게 죄책감과 책임을 떠넘기고 개인을 불안 속에 몰아버리는 것을 몸소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폭력, 국가범죄 블랙리스트, 국가책임 부재로 일어난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국가의 책임을 끊임없이 물어온 우리는 오늘날 국가가 없는 난민입니다. 국가는 오로지 한류, K컬처, K시리즈에서만 신기루처럼 확인할 뿐입니다. 윤석열차 검열 사건, 코로나 이태원 참사 후 일방적인 예술활동 중단 통보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블랙리스트보다 이유보다 더 큰 블랙리스트가 작동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예술인의 권리 침해와 독단적 행정을 멈추십시오. 블랙리스트 국가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이유로 검열, 배제, 차별할 수 없다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교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너무도 빨리 망각한 데 대해 문화예술인들은 분노하며 정부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6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을 차별하고 검열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애도의 강요와 예술인들과 협의 없는 축제 및 공연의 취소, 이것이 블랙리스트 사건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문제 또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 문화훈장의 폐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6주년에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하나 대응하지 않은 것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견뎌낼지 안담해서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힙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가 벌어진 날은 공교롭게도 6년 전 박근혜 탄핵 촛불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연히 모여 필연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들 앞에 엄중하게 사죄하고 이번 참사의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 책임자를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6년 전 타올랐던 탄핵의 촛불은 횃불로 타올라서 윤석열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더 나은 세상을 열망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꿔낼 수 있음을, 세상을 바꿔낼 수 있음을 상상할 수 있을 때 저는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년을 지난 지금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최근에 헬로윈 참사들을 보면서 바뀐 것이 없고 점점 더 퇴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문체부의 슬로건은 세계를 선도하는 인류 문화 매력 국가라고 합니다. 사실 이 공허한 슬로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헬로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애도의 정치, 애도의 문화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술인들은 이 헬로윈 참사에 대해서 나는 예술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냐 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일상의 문화조차 허용하지 못하는 문화부가 무엇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본 것이 어떤 사건이었다고 아직 말하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8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했다고 믿었던 것이 착각에 불과했음을 처절하게 깨닫는다. 박보균 장관 취임 이후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역량을 결집하기는커녕 최소한의 민간 협치 구조마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문체부가 해야 할 일은 협치의 후퇴와 예술인 권리 침해가 아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박보균 장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화예술인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었어야 했다. 박보균 장관이 문화예술 정책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자 한다면 서둘러 장관직을 물러나는 일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12구 참사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차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